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서국입니다.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 맛있는, 달콤하다와 같은 기분 좋은 단어가 연결될 것입니다. 게다가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이 아름다운 소녀라면 더욱 따뜻하고 힐링되는 장면이 떠오르겠죠. 하지만 오늘의 사건을 시청한 이후엔 아마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사건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서 일어났습니다. 2011년 6월 6일 이른 아침, 비엔나 중심부에 있는 보행자 거리의 한 건물 하수관이 갑자기 터졌습니다. 건물 관리자는 바로 배관공을 불러 건물 지하까지 들어가 누수된 부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에는 여러 작은 방이 있었는데 보통 상인들이 창고로 사용했습니다. 숨겨진 누수 위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배관공은 빌딩 관리인에게 모든 창고의 문을 열어 점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칸막이로 만든 작은 창고의 문을 열자 벽에 쌓여있던 아이스크림 박스와 쿨러 몇 개가 보였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의 창고 같았습니다. 또 마침 아이스크림 박스가 수도관을 막고 있어 검사를 위해 우선 박스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박스들을 들려고 할 때 배관공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스가 돌덩이처럼 무거웠는데 박스 안에는 딱딱하게 굳혀진 시멘트 블록이 들어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시멘트를 박스에 부어 고친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기 급했던 배관공들은 소매를 걷어 계속 박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박스를 옮기던 중 한 배관공이 실수로 박스를 땅에 떨어뜨리게 되었는데 박스 안의 시멘트는 큰 소리와 함께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주변 작업자들이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부서진 시멘트 사이로 사람의 발이 보였습니다. 곧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여 건물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다가오며 빌딩의 점주들이 도착하게 되었는데 전부 문 밖에서 막혀 빌딩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작은 목소리로 빌딩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인파들 사이로 미모의 여인이 차분해 보이지만 어딘가 불안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때 지하실 시멘트 블록에서 인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그 미모의 여인은 재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스티발리즈 카란자이며 주로 에스티라고 불렸습니다. 에스티는 1978년 9월 멕시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정의감 넘치고 직업의식이 있는 기자였는데 정치비리 폭로로 멕시코 정부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198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이주 왔습니다. 그때 에스티의 나이는 5살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에스티의 아버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성격은 점점 더 나빠졌으며 가족들에 대한 통제력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버지의 통제에 에스티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숨기며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겪었던 스트레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지만 마음속 어두운 성격을 가진 에스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할 때 때때로 아버지를 어떻게 해칠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곤 오히려 더 아버지가 좋아하는 착한 딸을 연기해 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스티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했을 때조차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에스티는 조금만 버티면 독립하여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본인의 가정을 꾸리는 걸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4년 동안 에스티는 결혼만을 바라보며 남자친구에게 헌신했습니다. 졸업 후 에스티는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벌써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다며 오히려 에스티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에스티의 마음속에는 그 어두운 인격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멍 때릴 때마다 본인도 모르게 남자친구의 차량 브레이크 시스템을 고장낼 계획 중이라는 걸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 끔찍한 상상에서 벗어나고 리프레시하고자 스페인을 떠나 독일로 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에스티의 아버지와 전 남자친구는 그녀가 자신을 공격하지 않은 것에
감사히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남자들은 운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독일에 도착한 AST는 한동안 상주 유모 일을 하다가 이후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정규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AST의 운이 나쁜 건지 아니면 성격이 나약하여 사람들이 그녀를 괴롭히고 싶게 만드는 건지 어쨌든 그녀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상사는 그녀에게 언어적인 모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화장실 가는 횟수도 제한하였습니다. 겉으로 AST는 아무 불평 없이 순종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무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짜투리 시간에 그녀는 인터넷에서 불태우는 방법을 검색하기 시작했으며 아이스크림 가게를 폐허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AST는 사랑에 빠지게 되어 그 계획도 잠시 묻어두었습니다. AST와 아이스크림 가게를 구한 사람이 홀거 홀츠였습니다. 홀거는 아이스크림 기계 회사의 영업사원인데 2002년 초 AST네 가게를 맡으면서 프런트에 서 있던 AST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홀거의 노력에 AST는 그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홀거가 15살 연상인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으며 몇 개월 후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되고 싶었던 AST는 결혼 이후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홀거는 아이를 원치 않았으며 아이를 언급할 때마다 입에 담지도 못할 말로 AST를 모욕하며 AST가 본인 없이는 살 수 없는 쓰레기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AST가 식당에서 일하여 번 돈을 독차지했으며 AST가 자신을 떠날 수 없도록 그녀의 여권을 압수했습니다. 홀거의 행동을 분석해보면 그는 AST를 정신적으로 통제했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복종해온 AST는 이런 통제를 전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곧 홀거의 노예가 되어 피땀 흘리며 홀거를 부양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홀거가 갑자기 독일을 떠나 오스트리아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했지만 AST는 새로 적응하기 두려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홀거는 새로운 곳에서 아이를 준비하며 사업도 시작하자고 달콤한 말로 꼬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두 사람은 비엔나에 도착하여 한 아이스크림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 홀거와 AST가 각각 50%의 지분을 투자하여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가지자고 약속했지만 정작 일은 AST만 하고 수익은 홀거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홀거는 집에서 사격도구 수집과 게임에만 열중하였습니다. 그리고 AST와 세운 임신 계획도 무시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본인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고 다시 한번 어두운 성격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만프레드 힌터베르거라는 냉장고 판매원이 AST네 아이스크림 가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도 아름다운 AST의 미모에 한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만프레드도 AST보다 15살 많은 중년 남성이었지만 놀고 먹기 좋아하는 홀거와는 달랐습니다. 만프레드는 바람둥이였는데 뛰어난 말주변으로 여자들을 유혹했고 AST도 그렇게 그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년 후 만프레드의 격려로 AST는 홀거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외로 홀거도 바로 동의하여 두 사람은 그대로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홀거는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나가는 걸 거절하였습니다. AST는 저축한 돈이 별로 없어 다른 아파트를 임대하지 못했고 두 사람은 이혼한 채로 여전히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이혼 전과 별로 다를 게 없었습니다. AST는 여전히 홀거의 학대와 모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게의 수입도 대부분 홀거의 지갑으로 들어가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참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AST의 어두운 성격은 결국 그녀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2008년 4월 27일에 AST는 가게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홀거는 그러거나 말거나 AST를 향해 모욕과 핀잔을 계속했습니다. 홀거는 AST를 향해 욕을 실컷 하곤 손에 들고 있던 사격도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AST는 조용히 다가가 사격도구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AST는 여느 때와 같이 출근했지만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2번이나 사격 소리를 내어 결국 이웃들이 듣고 경찰에 신고해 거실에서 숨진 홀거를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났지만 아무도 그녀의 집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에스티는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더니 수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에스티는 홀거를 불태우려고 했지만 강한 연기와 악취로 인해 이웃이 소방서에까지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에스티는 실수로 음식을 태웠다고 얼버무렸고 소방대원은 별 의심 없이 경고만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에스티는 할 수 없이 홀거 수습 계획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도구를 구매하여 홀거를 조각조각 토막내 비닐봉지에 넣어 음식과 함께 냉동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이 홀거의 행방을 물었을 때 에스티는 홀거가 종교를 찾아 인도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홀거는 친구가 거의 없고 또 인기도 별로 없어 얼마 안 돼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아파트의 임대계약이 만료되자 화재 경보기 사건으로 집주인이 임대계약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홀거가 숨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박스를 많이 가져와 홀거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악취 방지를 위해 또 시멘트를 구매하여 박스 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부피가 큰 인체는 박스에 들어가지 않아 그녀는 시멘트를 아예 냉장고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시멘트가 굳게 된 후 그녀는 친구 2명을 찾아 무거운 박스와 냉동고를 아이스크림 가게 지하로 옮겨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홀거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에스티는 드디어 아무 부담 없이 맨프레드와 같이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에스티는 이미 30세여서 하루빨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본인의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에스티는 만프레드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많은 애를 썼습니다. 바람둥이 만프레드는 에스티를 가스라이팅하여 불과 2년 만에 수많은 성형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곧 만프레드도 나쁜 남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부남이었으며 여러 명의 전처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2사람은 이 문제로 여러 번 다투게 되었는데 만프레드는 에스티와의 아이를 절대 낳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가 에스티 전 남편의 운명을 알았더라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여러 일을 겪은 에스티는 이미 침착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선 사격장으로 가 사격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후 사격 도구와 대량의 플라스틱 필름을 구입했으며 또 시멘트를 구매하여 차고에 보관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 2010년 11월 21일 밤 만프레드가 잠든 이후에 에스티는 몰래 일어나 잠든 만프레드를 향해 사격했습니다. 결국 며칠 후 아이스크림 가게의 지하실에는 시멘트로 가득 찬 박스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2년 넘게 혼자 있었던 홀거에게 드디어 새로운 동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만프레드의 실종은 홀거처럼 속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만프레드는 친구가 아주 많았으며 에스티가 그의 행방을 모른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 만프레드의 행방을 확인하고 그녀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경찰서에 가 만프레드의 실종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후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여 그의 실종은 점점 잊혀졌습니다. 에스티는 어렵게 되찾은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만프레드를 숨지게 하고 또 불과 몇 주 만에 롤랑 아리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에스티는 32세로 롤랜드 역시 그녀의 이전 남자친구들처럼 15살 연상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롤랜드는 이전 2명과 다르게 비교적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스티와 같이 평범한 커플들처럼 나날을 즐기며 진지한 결혼 생활을 꿈꿔왔습니다. 에스티가 어릴 적부터 바라던 생활이 곧 이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낸 지 불과 6개월 만에 아이스크림 가게 창고가 있는 곳에 하수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처음 영상에서 일꾼들이 인체를 발견한 장면 연출되었습니다. 그날 에스티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스크림 가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지하실에 숨겨뒀던 비밀이 드러난 사실이 알게 되자 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가기 두려워 친분이 있던 청소부에게 부탁하여 집에 있는 여권을 꺼내 인터넷에서 프랑스행 항공권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녀가 택시를 타고 거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나쁜 예감이 들어 바로 차를 멈춰 걸어서 떠났습니다. 에스티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그 당시 공항 게이트에는 이미 경찰들이 그녀가 오기만을 대기 중이었습니다. 에스티는 가까스로 피해 히치하이크를 하여 이탈리아로 탈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운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에 도착한 지 불과 3일 만에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오스트리아로 송환되었습니다. 구금되어 있던 동안 오스트리아 검찰은 의사를 불러 ST에 대한 정신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ST가 단연간 스트레스를 받아와 심각한 인격장애를 앓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범행을 저질렀을 땐 자아가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ST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과 동시에 그녀가 임신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되는 건 ST가 평생 꿈꿔왔던 일입니다. 시간을 계산해보면 ST가 임신했을 때가 바로 지하 창고의 비밀이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2012년 2월에 ST는 감옥에서 남자친구 롤랜드와 결혼하였습니다. 같은 해 3월에 아이가 태어나자 아버지 롤랜드가 맡아 키우게 되었습니다. 6개월 이후 ST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ST는 재판 내내 아주 협조하며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의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2년 11월 23일 ST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5년 후인 2017년 감옥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성교도소에서 ST가 위험 행동을 일삼아 남성교도소로 이송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ST는 본인의 삶을 담아 책 2권을 출판하였습니다. 책에서 그녀는 자신을 레이디 프로스트라고 불렀으며 판매 수익금은 모두 본인의 아이에게 줄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ST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는 용서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약해 보일지라도 내면에 불쌍하고 무서운 괴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